수다 떨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수다 떠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북쌤에게 물어봐 댓글로 함께 해주셨고요. 그 질문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몇 가지만 오늘은 수다 떨기 좋은 날 1탄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차 한 잔 갖고 오시고요. 저하고 정말 같이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제가 일부러 메모를 하거나 이렇게 답해야지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날로 방송을 먹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게 실시간 방송이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이러면서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쩌면 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진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본 같은 거 안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우리 박현아님께서 모든 것이 다 궁금합니다. 이수진님도 모든 것이 다 궁금합니다 했는데 제가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오늘은 한 5분, 6분 정도 질문을 갖고 수다 떨기 좋은 날 1탄을 꾸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루에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해서 북쌤을 준비하고 그 과정과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오혜선 님도 비슷하게 주셨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또 질문 Q&A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냐. 제가 이 송영주 서재에 벌써 1년 한 2개월 돼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업로드하는 게 저하고의 약속이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두 번씩 못 올린 적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촬영 영상 시간이 만약에 10분이었다면 15분에서 길어야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상을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그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준비한 건 15분에서 길어야 20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진 않아요. 또 매일 찍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그것도 평균 2번 미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것 중에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저는 20대 때는 책을 거의 안 봤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홈쇼핑 방송, 책 방송을 하게 되면서 내가 방송에서 아이들 책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작 본인은 읽지도 않고 있고 아이들의 부모님,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책 읽어야 됩니다. 엄마부터 아빠부터 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정작 읽지 않는다면 이건 참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릴레이 독서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왜 드라마도 쭉 보면 재밌죠? 영화도 한 편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 영화 뭐가 개봉하는지 미리미리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책을 쭉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책 읽기 좋은 날 송영주 서재를 하기 위해 별도로 안 하던 걸 또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한 15년 정도 꾸준하게 해왔던 재료들이 막 있었던 걸 이렇게 그때 꺼내서 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일상생활 중에서 책 읽는 시간은 별도로 있었고 그걸 이렇게 바깥으로 꺼낸 작업이 지금의 소영주 서재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나 소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의 없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축적의 시간이라는 건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만의 지적 재산, 제가 지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한테 쌓여있는 이런 축적된 시간들이 10몇 년 동안 된 거가 여기에 이렇게 엑기스로 뿜어져 나오는 거지 그냥 엊그제 며칠 그 몇 장 읽은 것 갖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느낄걸요.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하루 얼마나 시간 투자라기보다도 일주일에 한 2편 정도 요즘에는 또 새롭게 추가한 게 일어나요 북모닝, 잘 자요 북나잇. 그거는 정말 이렇게 방송으로 얼굴이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5분이면 진짜 한 6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책 읽는 시간은 별도의 시간으로 있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김순아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계기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혜선님도 영상은 주로 언제 촬영을 하시나요? 지금 요 바깥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밤이에요. 보통 밤 제가 한 10시 전후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을 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수다 떨기 좋은 날은 편집 맡기지 않고 그냥 제가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방송 아마 한 1시간 후에 만나볼걸요?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날 한 10시나 10시 30분에 만나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언제 촬영하냐? 밤에 촬영합니다. 일 다 끝나고 일할 거 다 하고 제가 오늘의 할 일 할 거 다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밤에 촬영을 해요. 바쁜 와중에 책을 읽고 준비하고 동영상을 찍는다는 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 아까 전에 김순아님의 질문에 대답한 것처럼 그냥 제가 평소 때 하는 일, 근데 이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작업만 조금 더 보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또 질문이 있었어요. 윤다영님, 결심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저는 일단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은요, 결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윤다영님의 질문 그대로 읽는다면 결심을 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결심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도 유지하는 마음 어렵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편한 거 좋고 안주하고 싶고 따뜻한 거 좋아하고 좀 더 자고 싶고 이런 마음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저의 방법은 이거예요. 미라클 모닝 체크리스트. 왜냐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짜가 딱 써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직접 하는 게 이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이제 3월, 오늘 4월 2일이니까 3월. 근데 잘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걸 다 한 날이요. 하나, 31일 중에서 하루 있네요. 3월 7일. 그 외에는 뭐 막 안 한 날이 더 많아요. 자세히 보여드릴까? 사람은요, 누구나 이걸 로봇도 아닌 이상 정말 매번 동그라미를 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 눈앞에 있으니까요. 저는 눈 뜨고서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제 책상에 딱 일단 앉아요. 그러면 이게 제 책상 바로 앞에 이렇게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싶어. 그러다가도 이거 보면 아이고 한 개라도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건데도 요거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윤다영님 20대시잖아요. 저 40대입니다. 20대에 벌써 이런 걸 알고 계신다면 40대에 어떻게 사실래나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하게 이루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이 좀 부러워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윤다영님은 3년 안으로 그래야 30대 초반이실까요? 20대 후반이실까요? 저는 이 나이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먼저 아셨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저는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알게 된 이 방법을 지금 이렇게 엑기스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가 중요하냐?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윤다영님 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송영주 서재를 통해서 미라클 모닝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주세요 하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메일로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을 알고도 싶은데 그 방법을 알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이 힘이다. 거기에 더 발전된 건 아는 것을 실천했을 때 그게 더 큰 힘이다. 그래서 유지하는 마음 어렵지만 이렇게 체크를 직접 하다 보면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1월부터 지금 이제 4월에도 제가 썼는데 똑같은 걸 계속 쓰지 않아요. 습관이 잘 되져 있는 거는 이제 패스. 정말 잘 안 되는 것만 또 옮겨서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추가해서 그래서 저한테는 4월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져 있는 거예요.
4월. 제가 어저께는 아예 이걸 못 썼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썼는데 아직 자기 전에 이걸 써야지만 제가 오늘 이거 동그라미를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쌍임님, 북새님의 서재 구경하고 싶어요. 제가 서재 투어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희님, 하기 싫은 거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시작해서 완성하는지, 어쩌면 윤다영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요거하고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완성하는 방법은 어설프지만 다 100% 동그라미 못 치지만 이걸 아예 안 하는 거와 하는 거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 거일수록 오히려 여기다가 써요. 매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이걸 쓰다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바쁘잖아요. 바쁜 시간을 쪼개 쓰더라고요. 그런데 한가하잖아요. 아, 오늘 아니면 내일. 지금 오전이야? 오늘 지금 못하면 이따 오후에, 아니 밤에, 아니 내일 아침에, 아니 모레.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 한 달 후딱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습관도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어떻게 극복하냐, 저걸 눈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하기 싫다라는 거는요,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몸이 그럴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하기 싫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기 싫은 거 하면 되잖아요, 심플하게. 그런데 할 수조차도 없는 내 몸이 되는 거, 어디 아프던가 이러면 정말 하기 싫었던 그 시절이 되게 그립고, 그런 사람이 부럽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지 혹시 전달이 되셨나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어떻게 극복하냐, 극단적인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나중에 진짜 하기 싫을 때 그때 안 해도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유홍래님, 하루 6시를 2번 만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기에 어찌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6시 2번 만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하루에 6시 2번이라는 건 아침 6시, 저녁 6시. 저녁 6시는 만나기 쉽죠, 누구나. 근데 아침 6시를 매번 만난다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유홍렌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의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랑, 아이 뭐 6시 일어나, 8시 일어나, 12시 일어나나, 뭐 나는 아침형 인간 안 맞아, 나는 밤에가 더 집중이 잘 돼, 이렇게 본인 핑계대고 합리화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어쩌면 의식이 높으신 거예요. 어찌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이고 기분 좋은 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게 요즘에 영어 공부입니다. 10년째 저의 버킷리스트에 영어 공부. 그러다가 2년 전에 미국을 갔다 올 일이 있었고, 제가 30대 중반에도 미국 갔다 올 일이 있었고, 미국을 한 3-4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왔을 때마다, 특히 미국 갔다 오면 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주, 뉴질랜드 갔다 왔을 때도 그랬지만 특히 미국 가면 유난히 더, 요번에는 내가 영어, 완전 정복은 없잖아요. 언어에 대해서는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게 이렇게 안 돼요. 왜?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를 안 해도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짧더라고요, 그 마음이 가는 게. 그런데 제가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영어 공부한다라고 딱 얘기해놓고 나니까, 안 하면, 내가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안 하면 나 혼자만 그냥 나한테 어기면 되잖아요, 약속을.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을 해놓고 안 하면 그거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게 공개가 된 거잖아요. 어떤 그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나의 자신을 이긴다라는 건 나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거.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게 나를 이기는 거래요. 그래서 나하고 이겨보기 위해서 2020년만큼은 정말 제대로 영어 해보자. 사실 작년 한 가을부터인가 그때부터 영어를 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제 지인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학원 가고 싶진 않고, 그리고 독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에 그
정말 재능 기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낀 게 영어 공부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재능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엔 핑계 못 대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손 터치만 하잖아요. 손가락 터치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선생님이 내 눈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핑계를 못 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눈 떠지는 게 어디 특별하게 아침 일찍 어디 안 가고 이러도 될 때 왜 이불 속 얼마나 포근해요. 일어나기 싫고 막 잡생각하다가 다시 잠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일부러 영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기 싫을 때 더 하려고 해요. 그 고비를 임계점을 넘기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맨날 넘어지더라고요. 3개월 바짝 신나게 하고 거기서 또 딱 넘어져. 아, 이제 또 이겼어. 그리고 6개월 하고 오죽하면 369라고 있잖아요. 그건 학습, 교육, 사업, 회사, 영업 어디에도 다 통하는 게 369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좀 이렇게 본성이 그런 건가? 인간 자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난히 좀 그래요. 그래서 영어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이 뭐냐라고도 물어보셨지만 저는 넷플릭스를 잘 봐요. 넷플릭스를 보면 그렇게 미국에 있는 느낌 들어요. 그렇게 영어가 하고 싶어져요. 저거 알아듣고 싶다. 그래서 그걸 또 트는 것 때문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용래님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이불을 딱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좋아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일어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제 송영주 서재에도 있지만 5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죠? 눈뜨기 싫어요? 막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러나 내가 5만 세고 일어나야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5초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겠냐면 로켓 발사. 로켓 발사하는 그 느낌처럼 정말 눈 떴어요. 알람 소리 들었어요. 5, 4, 3, 2, 1 발사하고 일어나는 것도 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6시 2번 만나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바쁘면서 취미로 성악하시고 책을 사랑하는 일 잘 해나가는 비결은 제가 억지로라도 제가 저한테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나 혼자한테만 얘기하고 뭐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아니 지금은 바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일하기도 바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떤 그 묘비명이 생각나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지. 이런 묘비명처럼 맨날 우물쭈물하고 미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딱 선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다 떨기 좋은 날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방송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얘기해드려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수다 떨기 좋은 날은 요렇게 1탄은 요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제가 노래를 배운지라고 말하기도 쑥스러워요. 사실은 성대결절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때 30대 후반쯤에. 근데 저는 목소리가 정말 기차 화통쌀만 먹은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 성대결절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수습해야 될 것 많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 저같이 목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대결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발성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이 목에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래를 제대로 배우려는 그런 마음보다 그 마음이 더 컸고요. 그리고 제가 한 작년 가을쯤에 보컬 쌤을 만났어요. 황도원 보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께 발성 연습을 많이 하고 난 후에 스튜디오 수업을 한 6주 전에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직접 노래한 영상이에요. 영상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6주 동안. 그리고 한번 보여드릴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저 하다가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냐면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귀찮게 하는 것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내가 직접 둘 때에는
정말 훈수를 두는 사람은 전체가 다 보이지만 내가 막상 바둑을 두는 사람은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래를 하고 있을 때는 꽤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웬걸? 녹음한 거를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냥 정말 손이 오그라들고요. 못 들어주겠고요. 음정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쥐구멍, 목은 막 이렇게 목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목소리를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노래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노래해보고 이런 거 영상을 보는 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 그 다음에 내가 평소 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이거를 생각으로가 아니라 진짜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은요. 정말 본인이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쑥스럽지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 올챙이적 생각을 하려고. 그리고 저 또한 제 이 송영주 서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저주저 하고 계셨던 거 3년 전 5년 전부터 진짜 할 거야 라고 미루고 계시는 게 있다면 이게 계기가 되셔서요. 이게 일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저는 그 보컬이 어디에 딴 데 가서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1시간 딱 배웁니다. 또 매주가 아니라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밖에 못 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배우는 거랑 안 배우는 거랑은 어차피 지나가는 1년 쌓이는 게 아예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그렇게라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계기가 되셔서 내가 미루고 있었던 게 뭐였지? 나 언젠가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뭐였지? 라고 그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다이어리에. 그리고 당장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생활의 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돼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그럼 이 플러스 알파 때문에 내 일이 더 신나게 잘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나요? 받죠. 그런데 어쩌면 이게 저를 더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배움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 배움을 함으로 인해서 야, 너 남들도 그렇게 잘하는 노래도 못하면서 너 남들도 그렇게 잘하는 영어 니는 할 줄도 모르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그냥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움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보낼 건데요.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어쨌든 올챙이적 시절이 저런 게 있었고 이게 계기가 돼서 나도 북쌤처럼 뭔지 모르지만 내가 미루고 있었고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거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다 모두 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니까요. 오늘 수다 떨기 좋은 날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행복한 시간 어쩌면 들으면서 아이고 저거 되게 속이 시원하네. 아이고 나 저거 정신 차려야 되겠네. 라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제가 쑥스럽지만 1탄이었기 때문에 좀 미숙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보람이 느껴졌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벅대네요. 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 영상 들어보실게요. 이구!
꾼다